이제 파동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파동을 표현하는 식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코사인이어도 상관없죠. 이 식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 가지고 이 파동을 표현하는 식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2번식 이걸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고, 어떤 현상이든지 그 현상이 이 식을 만족하면, 이 2번식을 만족하면 그 현상은 바로 파동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파동 방정식 2는 사실은 우리 그냥 파동을 표현하는 식을 그 x와 t에 대해서 미분해서 구했지만 실제로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 파동 방정식 뿐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자연 현상이 보이는 법칙은 전부 다 그것이 왜 성립하는지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동 방정식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공간에 대한 2차 미분이 있고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이 공간에 대한 2차 미분의 앞에 개수가 1이라면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앞에 개수가 바로 이 파동의 속력의 제곱의 역수와 같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에 바로 그 파동의 속력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파동 방정식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지난번에는 미분에 의해서 구했던 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파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파동은 진동이 전달돼 나가는 현상이라고 했죠. 근데 이 진동이 전달돼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나눕니다. 이 파동은 방향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진동을 하니까 진동하는 방향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진동이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얘기할 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 진동 방향은 매질이 진동하는 것이고 진행 방향은 파동이 진행하는 것이죠. 이 두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것을 횡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매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진동은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동은 위아래로 하고 있죠. 근데 이 파동은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까? 이 파동은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눈에 보입니까? 네, 이게 물결파를 그린 것인데 이 물결파 위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횡파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결파라든가 또는 줄에 생긴 파동이라든가, 줄도 흔들면 어떻습니까? 줄이 위아래로 가죠. 근데 줄에 생긴 파동은 줄을 따라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게 되겠지만 전자기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횡파에 속합니다. 그러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종파가 있는데, 이 종파는 뭐냐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평행인 파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요 매질은 지금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걸 보면 이 빨간 게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평행인 이런 것을 종파라고 하고, 종파의 대표적인 예가 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이 접하는 파동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파동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중요한 파동은 인간의 기관이 이거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겠어요. 하나는 음파고 또 하나는 전자기파입니다. 음파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고 전자기파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파의 감각기관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귀죠. 근데 전자기파의 감각기관은 뭐겠습니까? 우리 눈이죠. 이렇게 우리 인체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이 음파와 빛은 우리 이 감각기관으로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음파는 바로 그 안에 공기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진동하냐면 종파로 진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이제 평행한 것이죠. 근데 빛은 어떻게 되냐면, 빛은 진동하는 게 바로 전자기 장이 진동하는 것인데, 이 전자기 장이 방향이 이렇게 진행 방향에 수직하게 돼 있어서 이게 바로 횡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횡파와 종파로 나누어서 우리 한번 파동 방정식을 이제 유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이제 아주 좋은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줄이 있습니다. 줄을 흔들겠어요. 줄을 흔들면 이런 식으로 흔들거리죠. 이렇게 흔들거렸을 때 이 중에 어떤 한 매질의 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다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바로 여기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줄이 이렇게 있으면 줄이 흔들거리는데 거기서 델타 X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성질은 바로 뭐냐면 줄의 선밀도가 있겠습니다. 줄이 얼마나 두꺼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선밀도라고 하는 건 단위 길이당 질량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줄이 얼마나 팽팽하냐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줄의 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기타를 튕길 때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타 줄이 굵은 줄하고 가는 줄이 있을 때 굵은 줄이 선밀도가 더 크고 가는 줄이 선밀도가 더 작겠죠. 그러면 굵은 줄에서는 더 낮은 그 다음에 가는 줄에서는 더 높은 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력도 이제 속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이 잘 안 맞으면 장력을 이렇게 조여가지고 장력을 조절하죠. 그래서 이 줄에 생기는 횡파는 이렇게 속력이 줄의 선밀도하고 줄의 장력에 의존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이렇게 노랗게 표시한 이 부분에다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텐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알자 힘이죠. 이 부분에 작용한 힘을 다 더해서 남는 거, 이게 바로 알자 힘입니다. 이 알자 힘은 어떤 방향으로만 있냐 하면 Y방향, 다시 말하면 줄과 수직인 방향으로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부분이 좌우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힘의 합력이 0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알자 힘은 Fy 성분만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이 부분의 줄의 오른쪽 부분이 장력으로 잡아다니는 거하고 왼쪽 부분이 또 장력으로 잡아다니는 거하고 요 두 개의 합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부분이 저 델타 X 부분을 이제 노란 부분을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것의 Y방향 성분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T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건 어떻습니까? T 사인 세타 2가 되고 저건 T 사인 세타 1이 되고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사실은 저 델타 X가 굉장히 작은 그런 경우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파동도 그렇게 많이 이제 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조건을 쓸 수가 있냐면 세타 1과 세타 2가 무척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나 그 값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대신에 뭘 쓸 수가 있냐면 탄젠트 세타를 쓰고, 탄젠트 세타는 요거 뭐와 같으냐면 파샬 X분의 파샬 Y, 다시 말하면 요 점에서의 기울기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저 세타 1 부분에서는 그때 사인 세타 1을 파샬 X분의 파샬 Y, 다시 말하면 저 X1에서 저 줄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것과 같다고 놓을 수가 있고, 사인 세타 2는 X2에서 바로 그 선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파샬 X분의 파샬 Y 2에서 구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 빗금치는 델타 X에 작용한 알자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런 근사를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에 이걸 대입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 표시됐어요? X1과 X2에서의 기울기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알자 힘을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F는 ma니까 저 부분의 질량을 또 구해야 되겠죠.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은 길이가 델타 X이고, 그 다음에 밀도가 선밀도가 뮤라고 했으니까 선밀도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그 부분의 질량 델타 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가속도, F는 ma에서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속도?
가속도입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가속도죠.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y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파시알 t분의 파시알 제곱 y 이렇게 파시알 편미분을 쓴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y가 x에도 의존하고 t에도 의존하니까 여기서는 x에만 미분한 것이고 t는 상수로 취급한 것이고 요건 어떻습니까? t에만 미분한 것이고 x는 상수로 취급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 부분에 대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바로 뭐가 돼요? fy는 델타 m ay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것들을 다 구해놨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알짜힘도 구했고 질량도 구했고 가속도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fy는 델타 m ay에다가 아까 우리 구한 걸 그대로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델타 x로 나누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변을 델타 x로 나누고 또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저 장력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좌변은 뭐가 되냐면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그 차이를 또다시 델타 x로 나눴으니까 요거는 y를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시알 x 제곱분의 파시알 제곱 y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좌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타우분의 뮤 파시알 t제곱분의 파시알 제곱 y는 0 이런 식이 나오죠. 이 식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파동방정식 꼴이 됐죠. 그래서 우리 파동방정식 꼴이 됐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첫 번째 항은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 항이고 두 번째 항은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 항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된 게 파동방정식의 형태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횡파, 줄에 생기는 횡파의 경우에 파동방정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 요건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종파, 줄에 생기는 종파를 보겠습니다. 줄에 생기는 종파에 대해서 유도하려면 우리 어떤 경우를 보면 좋냐면 이렇게 질량들이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스프링의 용수철 상수는 다 똑같이 K다라고 하고 요 질량이 M자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계속해서 이런 질량들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걸 I번째라고 하겠어요? 요 놈은 이제 I는 1, 2, 3, 4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I번째고 저 앞에 있는 건 I-1번째고 요 놈은 I 더하기 2번째라고 하면 요 놈이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형점에서부터 xi-1 t 시간 t 때 요만큼 움직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건 xi가 또 t 때 요만큼 움직이고 요 놈은 어떻게 돼요? xi 플러스 1이 t 때 요만큼 움직였다. 요거 조금씩 다르게 움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요놈한테 이제 요 I번째 질량 요거한테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I번째 질량한테 작용한 R자 힘은 M 곱하기 M은 I번째 질량의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DT 제곱분의 D 제곱 XIT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요건 T에만 의존하니까 요게 상미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DT 제곱분의 D 제곱 XI. 그리고 이제 요놈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놈에 받는 힘은 바로 탄성력인데 탄성력은 요놈이 얼마만큼 요 두 개 사이의 거리가 평형 상태에서부터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얼마나 늘어났나를 보려면 XI 플러스 1 빼기 XI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K를 곱한 거. 근데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XI 플러스 1이 오른쪽으로 더 가서 이게 0보다 크다면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K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요놈은 XI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하는데 요놈이 만약에 0보다 더 크다면 평형거리보다 더 크다면 그래서 여기에는 XIT 빼기 XI 마이너스 1이 이게 이제 오른쪽을 향한다면 0보다 크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요놈한테 작용하는 게 왼쪽으로 이제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xi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xi 있고 여기에 또 xi가 있죠. 두 개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할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i 플러스 1 빼기 2xi 더하기 xi I-1 이렇게 되는 게 요게 I번째 질량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다 지금 우리가 안 것들 요 힘을 대입할 것 같으면 요 I번째 질량이 만족하는 운동 방정식은 바로 요 FI짜리에다 요거만 대입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그 파동 방정식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파동 방정식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연속적인 매질에 대해서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놈을 연속적인 매질로
그거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 사이의 간격이 아주 조금 델타 X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X자리에 있고, 바로 앞에 거는 X 마이너스 델타 X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델타 X자리에서는 요만큼, 그 X의 위치가 요거일 때 요만큼, 그 다음에 X자리에서는 요만큼, 그 다음에 X 플러스 델타 X자리에서는 요만큼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요거 바로, 우리 디스크리트한 경우, 불연속적인 경우에는 여기에 뭐에 해당하냐면 XI-1에 해당했고, 요게 XI에 해당했고, 요게 XI 플러스 1에 해당했죠. 그래서 아까는 요 질량들을 갖다가 첫 번째 질량, 두 번째 질량, 세 번째 질량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요 지금 이 매질이 줄이 전부 다 연속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연속적인 데서 X에 위치한 부분, X 마이너스 델타 X에 위치한 부분, X 더하기 델타 X에 위치한 부분으로 요 이제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I의 역할을 뭐가 합니까? I는 디스크리트한 1, 2, 3, 4 이런 거였는데, 이걸 X가 하는 거죠. 그래서 X는 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X에 위치한 이 질량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네, X에서 T 때 알자 힘에다가 알자 힘은 뭐와 같으냐면 질량에다가 요거를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그 이동한 거리, X에 대해서 이동한 변이, 요걸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요게 바로 F는 MA가 되겠습니다. 요건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바로 요거,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요거와 비교가 되죠.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XI가 이동한 변이었는데, 여기서는 X가 저기서 인덱스로 이용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요 부분이 이동한 걸 U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 X 대신에 U가 들어가고, 저 I 대신에 여기 X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받는 탄성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탄성력은 아까와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요 놈의 변이에서 요 놈의 변이를 뺄 것 같으면, 그러면 델타 U가 나오죠. 거기다 K한 거. 그 다음에 요 놈의 변이에서 요 놈의 변이를 빼면 또 변이가 나오는데, 거기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UXT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UXT가 있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아까 디스크리트 할 때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X는 U를 바꿨고 I를 X를 바꾼 게 이거하고 똑같은 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UX 더하기 델타 X 빼기 EUX 더하기 UX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X 이런 게 나오는데, 요게 바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미분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에 대한 근사 방법을 먼저 하나 유도를 해 놓고 보겠습니다. 1차 미분은 어떻게 유도할 수가 있냐면, dx분의 du는, 이건 u를 한번 미분한 것이죠. x에 대해서. 이건 무엇입니까? 델타 x에다가 ux 더하기 델타 x 빼기 ux, 요게 바로 1차 미분이 되겠습니다. 2차 미분은 뭐냐면, 그 1차 미분을 U'X라고 한다면, 2차 미분은 U'X를 또 X로 미분한 것이죠. 그러면 U'X를 미분한 것이니까, 여기, 요 자리에다가 U 대신에 U'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U'은 여기 있는 거니까 이 U' 대신에 요 놈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델타 X가 두 개 나오죠. 그래서 델타 X 제곱분의 여기 델타 X가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정리할 것 같으면 델타 X가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거 아까하고 똑같이 해서 U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2U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U 마이너스 델타 X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전부 다 요게 UX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X에 위치한 질량이 받는 탄성력이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요 부분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죠? 여기는 T만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X에 대한 미분이라고 한다면, 요 놈은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X에 대한 편미분이 되겠죠. 자, 요 부분은 똑같으니까 저기에 있는 U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에다가 델타 X의 제곱을 곱한 것이 요것과 같으니까, 여기다가 K 델타 X 제곱한 다음에 파셜 X 제곱분의 파셜 제곱 U 하면, 바로 요 부분을 우리 U에 대한, 변이 U에 대한, 이제, 그 미분 형태로 이렇게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로 돌아가면, 우리 여기에 있는 UXT에 있는 질량, 이미 받는 힘을 이렇게 요거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인데,
했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다가 힘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 힘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fxt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파동 방정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다 됐죠. 그리고 요건 뭡니까?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이고 요건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인데 이쪽으로 이항하면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다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 델타 x 같은 걸 좀 없애야 되겠어요. 그래서 양변을 무엇으로 나누냐면 s 델타 x로 나눕니다. S는 뭐냐면 그 줄의 단면의 넓이가 되겠어요. 델타 X는 무엇입니까? 델타 X는 이 질량들 사이의 간격이죠. 요 델타 X. 그래서 그걸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걸 S 델타 X로 나눴으니까 여기 델타 X 제곱이 S분의 K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S 델타 X분의 M 이렇게 되는데 요거 S분의 K 델타 X 요거 뭐하고 같으냐면 이 줄의 역률과 같습니다. 그리고 질량을 S 델타 X로 나누는데 S 델타 X는 무엇입니까? 바로 단면을 길이로 나눈 거니까 이거 부피죠.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이건 부피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양변 이제 Y로 나눴죠. Y로 나누면 파샬 X 제곱분의 파샬 제곱 U 빼기 y분의 로하고서 파샬 t제곱분의 파샬 제곱 u는 0에서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파동 방정식의 꼴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2강에서 우리 역률 배웠죠. 그때 역률과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하고 연관 짓는 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요거 12강에서 한 겁니다. 12강에서 자, 요렇게 이제 단면이 S이고 길이가 L인 그런 걸 F로 잡아 다니면 어떻습니까? 델타 L만큼 늘어났다고 했을 때 역률이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역률이 여기 F를 S로 나눈 거죠. F를 S로 나눈 것과 델타 L을 L로 나눈 것이 서로 비례한다. 그래서 F를 S로 나눈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트레스라고 그랬고, 델타 L을 L로 나눈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트레인이라고 그랬고, 그 비례 상수 Y가 바로 역률이라고 그랬죠. 근데 후크 법칙은 어떻습니까? F는 KX죠. 그 KX는 늘어난 길이인데, 이 늘어난 길이가 바로 UX 플러스 델타 X 빼기 UX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K 델타 U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K 델타 U하고 델타 X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원래 길이가 델타 X고 늘어난 길이가 델타 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역률을 정의한 자 요거를 다시 델타 L 대신에 뭘 씁니까? 델타 U를 쓰고 L 대신에 델타 X를 쓰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요 F로 잡아 빼겠어요. F는 하면 S를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S를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만들고 델타 U를 이쪽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에 해당합니까? 요게 바로 K 델타 U에 해당하죠. 이 K는 영수철 상수고 요거는 이제 역률이니까 이걸로부터 우리 역률을 K로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Y 곱하기 델타 X분의 S는 K인데 그러면 Y는 어떻게 돼요? Y는 S분의 델타 X K 이렇게 되죠. S분의 K 델타 X. 요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S분의 K 델타 X를 역률 Y로 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역률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동 방정식을 구했는데 우리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 뜻은 뭐였습니까? 자, 이 파동 방정식 속에 그 파동의 속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파동의 속력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매질의 성질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매질이 정해지면 그 파동의 이제 그 속력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질의 성질에 의해서 파동 속력 정해진 다음에 또 파동의 속력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죠. 근데 매질의 속력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매질이 있으면 거기에 파장 얼마짜리의 파동이 지금 가고 있다고 하면 그 파동의 진동수는 바로 이 식에 의해서 매질의 속력 먼저 구한 거를 파장으로 나누면 진동수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V는 매질의 성질을 가지고 먼저 구한 다음에 진동수하고 파장은 V는 F람다가 성립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 매질의 속도가 되도록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작아지고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은 커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줄에 생기는 횡판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이렇게 구했죠. 자,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 줄에 생기는 횡파의 경우에는 파동의 속력이 어떻게 돼요? 뮤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파동의 속력은 루트 뮤분의 타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파의 경우에는 줄의 장력하고 선밀도 가지고 정해지죠. 장력이 크면 클수록 속력이 빨라지고 선밀도가 굵으면 굵을수록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파의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로를 이제 나누면 뭐 어떻게 돼요? 종파의 경우에 줄의 종파의 경우에 속력은 루트 로분의 y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률이 크면 클수록 역률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게 탄성이 더 크다는 거죠. 탱탱하다는 거죠. 그러면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다음에 부피 밀도가 더 크다는 건 어떻습니까? 질량이 커가지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줄의 경우에 줄에 생기는 횡파와 줄에 생기는 종파의 파동 방정식을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줄의 성질이 파동의 속력을 먼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동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